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한 박성환입니다. 우선 저는 내신 수능 공부와 생기부 준비 이 두 가지를 크게 집중을 했는데요. 먼저 내신 수능 공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름의 공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는 양보다 질이라는 거였는데요. 공부에 투입하는 절대적인 양이나 시간으로 승부를 하기보다는 최대한의 몰입도를 유지한 상태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예시로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에 7시간 안팎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취미로 가졌었던 운동하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원하는 시간대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서 평소에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마련해두고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시험을 준비할 때 문제를 많이 무작정 푼다기보다는 먼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문제 풀이는 그 개념의 사례 적용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비중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개념 이해에 할애를 했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판단이 된 후에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서 감을 익히고 그 후에 고난도 문제나 변형 문제를 풀어가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기부 준비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기회들을 잘 잡는 걸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 외부 활동보다는 다양한 교내 활동들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매년 학급 반장, 부반장, 학생회 임원, 그리고 동아리 임원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노력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방학마다 친구들과 독서 토론회를 열고 토론집을 따로 만들어서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각자 다른 진로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당 직업을 가진 현직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결과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목표하는 바에 대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생기부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었는데요. 제가 강남 8학군 소속의 고등학교를 다녔었고 내신 성적이 평균 1.2등급 정도였었습니다. 사실 이 1.2등급이라는 수치가 강남권이 아닌 학교의 지역균형 지원자들의 성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리한 수치가 아니었고, 그리고 오히려 강남권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했지만,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었었고, 제가 새로운 활동들도 많이 만들고 진행을 하는 것처럼 생기부를 잘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균형 선발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선택을 했고 결과는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라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결국에 핵심 개념들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내신과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 유형에 차이가 있어서 접근법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요구했다면, 수능 같은 경우는 핵심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준비를 할 때도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놓고 그 시간 안에서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내는 연습들을 했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암기할 수 있는 영역들은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하려는 시도들을 했었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조금 더 핵심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시간 배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에는 별도로 정시에 큰 비중을 두진 않았고요. 내신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뒀었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과서 자체가 EBS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내신과 수능 공부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1학년부터 서울대학교 입학이 목표였었고, 입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형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입학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준비를 했었었고, 특히 생기부에 들어갈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1학년 때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제가 대입을 준비했었을 때는 이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생기부를 잘 준비하는 거지? 라는 이런 막막함과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제가 생기부의 활동들을 채워 넣을 때에도 일관된 전략과 방법론 아래에서 활동들을 채워 나갔다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하는 식으로, 약간 어찌 보면 마구잡이 식으로 활동들을 해 나갔었던 게 있습니다. 나중에 고3이 되고 알고 보니까 이런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론을 따로 컨설팅을 해주는 곳들이 있었고,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었더라고요. 생기부 추월 차선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은, 내가 준비했었을 때도 이런 잘 정리된 지침서를 보고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생기부를 전략적으로 또 쉽게 준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생기부 추월 차선에서 말하는 구조대로 제 생기부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확실히 성공 방정식들을 잘 모아놓은 자료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파트는 이론, 그리고 실전, 마지막으로 실제 합격 생기부 사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와다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기부를 실제로 쓰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팩트들의 무의미한 나열이 되기가 쉬운데, 실전 파트에서는 이론적으로 배운 와다 구조가 사실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소재, 어떤 주제를 정해야 하는지, 특히 교수님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도대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실제로 잘 알려주는 구조였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거의 뭘 해야 하는지 떠먹여주는 식이어서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파트가 생기부 실제 합격 사례인데요. 앞에 이론과 실전 두 파트에서 익힌 내용들만 가지고는 사실 내가 만든 생기부가 정말 잘 만든 생기부인지 아닌지 감이 정확하게 안 올 수 있는데, 실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합격 생기부들을 사례로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사례를 가지고 이론과 실전을 적용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잘했고 또 어떤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사례 중심적으로 보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최신의 합격 생기부 자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는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단순히 생기부 사례들만 모아 놓은 게 아니라 이론과 실전 편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와다 구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사례에 적용시켜서 어떤 파트들이 잘 작성이 됐고 어떤 파트들은 좀 아쉬운지 같은 코멘트들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라면 먼저 합격 케이스부터 꼼꼼하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 먼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이 조금 없기가 쉬우실 텐데,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실제 서울대 합격을 하려면 이 정도의 생기부가 나와줘야 되는구나 같은 감을 잡는 데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 때 생기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 있을 텐데, 그런 생기부 내용들 중에 부족한 점이라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과인데 수학 관련된 세특이 충분치 않다거나,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점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 합격한 생기부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한지 또는 불충분한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점들인데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같은 것들에 대한 힌트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학년, 2학년의 생기부 내용들이 나와 있으실 거고, 사실상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단계에서는 생기부 추월 차선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실전,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잘 적용되는지를 보신 후에 그래도 내가 정말 잘 쓴 생기부인지 보고 싶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받고 싶다 같은 니즈들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저자한테 실제로 전화하거나 메일 같은 걸 보내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학생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에 자신만의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들, 그리고 이론과 실전 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참고용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소재와 주제를 어떤 구조로 엮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합격한 생기부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류의 생기부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학원이나 업체에서 받게 되면 상당히 고가의 금액을 주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고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자료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찍 알면 알수록 좋은 생기부 추월 차선인 것 같고요. 정말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나 성적 그리고 대입 결과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서울대를 와서 느꼈던 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대학교를 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기회를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제 후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